2단원 철강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 재료도 금속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 회차에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소광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의 가장 중요한 원소는 탄소입니다. 이 탄소가 얼마만큼의 함유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탄소의 함유량이 0.02% 이하, 아주 탄소가 적게 들었을 때를 우리는 순철이라고 합니다. 이 순철은 굉장히 순수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낮고, 그래서 용접과 단접성이 우수합니다. 탄소의 함유량이 0.02에서 약 2% 정도 탄소가 함유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강이라고 부르고, 가공성도 좋고 강도 및 인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기계 구조용 강으로, 기계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2%에서 6.67% 정도까지의 탄소가 함유되어 있으면 우리를 주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선철이라고 하는데, 강도는 높지만 인성이 낮아서 단조가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주조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주조품에 많이 사용합니다. 탄소의 함유량이 6.67% 이상, 7% 이상이 되면 너무 쉽게 잘 깨지는 성질, 즉 매짐이 높기 때문에 재료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순철, 강, 주철로 구분되어지고, 이런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러한 성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광에 함유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원소들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광의 5대 원소를 알아야 됩니다.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원소 기호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철강의 5대 원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철강에 이러한 원소들이 함유가 되면 철강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탄소부터 수소까지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읽어보면 다 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여기 황도, 강도, 경도, 연성 증가, 이런 것들은 다 뭐 탄소나 규소나 망간, 인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황은 매짐의 원인이 됩니다. 적열 매짐의 원인. 매짐이라고 나오면 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헤어 크랙이 발생합니다. 흰 점, 백점이 발생하고요. 그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탄소, 규소, 망간, 인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영향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탄소광의 치성 보면은 여러 가지 치성의 종류가 나오는데, 차이점은 온도에 따라서 이러한 종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알아야 될 것이 200에서 300도 정도 온도에서 취성이 나타나는 성질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청열 치성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이 나왔다 그러면 900에서 1000도에서 치성이 나타나는 성질을 적열 치성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특징들과 취성의 종류들을 잘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탄소광의 미세 조직 또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여기 페라이트는 순철에 가까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함유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연하고 연성이 큽니다. 또 시멘타이트는 탄소의 함유량이 아주 많게 되겠죠. 그래서 매우 단단하지만 부스러지기 쉬운, 즉 매짐이 큰 조직이 되겠습니다.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중간 정도 성질이 되는데요. 탄소의 함유량이 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혼합 조직이면서 페라이트보다는 강도, 경도가 크지만 시멘타이트보다 적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스테나이트는 면시 밑방 구조, FCC 구조를 가진 철에 탄소가 2% 정도 고용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스테나이트는 비자성이다, 전기저항이 크다, 비커스 경도가 100에서 200 정도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지만 이런 특징들을 다 적고 외우기에는 이 범위가 너무 늘어나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기출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특징들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 시험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철 탄화물 상태도를 보시면 X축으로 조성, 즉 탄소의 함유량이 나오고 Y축으로 온도가 나옵니다.
철이 온도와 탄소의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도표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자, 여기 S점, 요 점이 공석점이 되겠고요. C점, 요 점이 공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이 포정점이 되고요. 자, 여기에 알파철이 되고요. 여기는 감마철, 여기는 델타철이 됩니다. 그래서 감마철을 오스나이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이쪽 부분은 페라이트, 저 안쪽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멘타이트가 됩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이 되면 펄라이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중간 혼합 조직인 펄라이트가 생기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상태도표에서 이러한 점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가끔씩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 중 100점이나 헤어크랙 이렇게 나오면 바로 수소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전에 알아본 것처럼 5대 원소 중에서 황은 저결치성, 충격치 감소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는 상온치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망간은 당금질성 향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로 수소의 헤어크랙 100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철 상태도에서 온도가 낮은 것부터 일어나는 순서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표현 상태도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공석점이 온도가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공석점이고요. 여기가 공정점, 여기가 포정점이 됩니다. 그리고 A2 변태점은 자기 변태점으로 768도가 됩니다. 768도를 넘어서면 전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A2 변태점은 자기 변태점이라고 해서 768도를 기준으로 768도가 넘어서면 전기적인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석점은 온도가 727도가 되겠죠. 727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A2 변태점은 768도가 되고 공정점은 여기에 보면 1147도가 되죠. 다음 마지막 포정점은 1493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하면 이런 순서대로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공석 반응과 공정 반응 그리고 포정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출 유사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